자, 중국 요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고추 잡채인데요. 네. 자, 어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고추 잡채를 잠깐 설명해드리자 하면 네. 중국 전역 어디든지 가게 되면 고추하면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네. 그 풋고추 같은 걸 많이 사용하다가 피망이라는 것이 재배가 되면서 이제 피망이 또 먹기도 좋고 네. 또 영양가도 더 풍부하다라고 요새는 이제 피망 고추 잡채라고도 많이 합니다. 아, 피망고추 저도 며칠 전에 전화로 시켜 먹었거든요. 너무 먹고 싶어서. 자, 그러면은 항상 시켜 먹던 이 고추 잡채를 또 우리 셰프님만의 어떤 비법이 들어간 또 맛있는 고추 잡채를 알려주실 텐데요. 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재료를 꺼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냉장고에 이렇게 보니까 꽃빵도 있고요. 네, 고추 잡채하고 꽃빵도 잘 어울리니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자, 말씀하셨던 피망도 좀 보이고요. 그렇죠? 네. 여기 재료를 잠깐 설명해 드릴까요? 네. 이제 피망인데 옛날에는 풋고추였기 때문에 좀 약간 씹히는 맛에도 좀 부담스러운 요소도 좀 없잖아 있었는데 이제 피망은 피망. 예. 훨씬 좀 먹기가 좋더라고요. 그렇죠. 영양가도 예. 좋다 해갖고 그래서 죽순도 좀 준비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버섯도 이런 팽이버섯도 좀 준비해놨고요. 네. 그다음에 빵하고는 뒤도 궁합이 잘 맞아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요새 이 꽃빵이 저는 이게 중국집에서만 먹는 줄 알았었는데 요즘엔 마트 가도 다 팔더라고요. 네, 아주 되게 보편화돼가지고요. 집에 그냥 10개, 15개짜리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손님들 오실 때 꺼내갖고 쪄서 음식 만들면 또 맛있게 같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기 준비되어 있고요. 이거는 생팩으로서 쓸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냥 쓸면 상관없는데 저며 쓸어야 되니까 네. 제가 물을 끓이고 이제 한번 데쳐서 쓸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에다가요. 네. 예. 일단 그냥 집어넣을게요. 예. 집어넣고 이제 나머지는 혼자 알아서 되도록 하고요. 재료들을 썰도록 할 것인데요. 네. 피망은 이렇게 절반을 가르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부분들을 다 제거를 할 건데요. 야, 오랜만에 욕할 맛 나네요. 그래서 이제 썰 때는 안쪽에서 이렇게 바깥쪽에서 쓰는 것보다는 안쪽에서 쓰는 게 쓸기가 훨씬 좋아서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죽순도 가끔가다 보게 되면 이 안에 이제 이런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식용으로도 가능하다 하긴 해요. 근데 그냥 먹게 되면 어쨌든 찝찝하니까 그렇죠. 물로 다 씻어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쓰는 거는 그다음에 이제 밀어 쓸기로 채를 써는 거죠? 채를 썰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죽순 채 그래서 한쪽에다 담아주시고 그다음에 양파를 쓰도록 할게요. 양파는 이게 보셨을 때 이쪽 바깥 부분이 약간 질긴 부분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아예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죽순이 어느 정도 길이면 얘네들도 어느 정도 길이로 맞춰서 쓸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지 음식을 만들어놔도 깔끔한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고추 잡채긴 하지만 양파가 좀 많이 들어가야지 고추 잡채의 맛을 훨씬 더 돋궈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쓰는 것도 저도 아주 얇게 쓸 수는 있는데 너무 얇게 쓸게 되면 이따 볶게 되면 다 뭉그러지니까 적당히 얇게라는 표현으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고요. 썰고 나면은 이런 양파들이 붙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다 떼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따 볶을 때는 죽순하고 같이 볶을 거기 때문에 바로 옆에다 담아주시고요. 이것도 물론 다 넣어도 되겠지만 기왕이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비슷한 굵기로 썰고 일단 길이를 쓸어야 되니까 맞추도록 할게요. 약간 지그재그로 썰어가지고 이 친구들하고 비슷한 길이로 맞춰서 쓸 건데요.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그럼 이제 길이가 너무 길어지지 않으니까 비슷해지네요, 정말.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근데 이 고추 잡채라는 음식이 중국에서도 또 많이 먹는 음식인가요? 중국에서는 제일 흔하고 보편적인 그런 음식인데요. 이게 어느 날 한국에서도 보니까 이 요리가 한국 사람 입맛에도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밥하고 같이 곁들여 드셔도 되고, 혹은 지금 준비된 꽃빵하고 같이 이제 쪄서
해도 되네. 저는 오늘 찌는 것뿐 아니라 저거를 절반은 튀기고 바삭한 맛도 먹고 찐 맛도 먹고 이렇게 하려고요. 표고버섯 데치고 있잖아요. 네. 저 어느 정도 데쳐야 되나요? 이제 끓을 때 집어넣었다가 네. 한 1, 2분 정도만 끓으면 돼요. 그래서 꺼내서 찬물에 한번 살짝. 네, 왜냐면 뜨거운 상태에서 썰게 되면 아 뜨거 그러죠. 그래서 그걸 또 빼야 될 것 같아서 자 잠깐 저게 되면은 한숨 식히고요. 물기를 좀 제거를 해주시고 이걸 칼로 살짝 툭 쳐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살짝 저며서 쓰는 건데요. 굵기를 쓸어야 되니까 굵기를 비슷하게 해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처음에 쓰는 재료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동동동동 하면 똑같은 상태가 되죠. 이렇게 멋있게 해놓고 칼로 한번 싹 닦아서 이제. 요리도 예술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셰프님. 고기는 제가 이제 그 소고기인가요? 돼지고기 안심을 사용했는데요. 네. 안심이 좀 그 먹기가 네. 편해서 부드럽고 그럼 가격도 좀 괜찮습니다. 괜찮죠, 예. 네, 그래서 돼지고기 안심을. 점에서 채 썰을 건데요. 지금 셰프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재료 손질하는 거 이렇게 보시니까 집에서도 충분히 누구나 이렇게 보시면 따라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눈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서 하는 거라서요. 예.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급하게 하려면 사실 쉬운 건 아니긴 했지만 이게 제일 집에서 따라서 하기 제일 쉬운, 그다음에 재료도 구하기 쉬운 것들이라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고기를 저며놓고 나서 고기 결이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결대로 썰어주게 되면 볶아도 이게 잘 으스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밀어 쓸기로 쓸어주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중국 음식이다라고 하면 집에서 해먹기가 좀 힘들다라는 생각들이 많으셔서 대부분 시켜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아, 그렇기도 한데 요새는 또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네. 이런 반제품 소스들이 많이 나왔고 음식을 따라서 하기 되게 예, 쉬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 여기는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을 쓰기 위해서요. 네. 이제 이거 굴소스를 사용할 건데요. 굴소스는 요새는 이제 가가호호 혹은 집집마다 이런 걸 많이 준비해 놓고 있더라고요. 셰프님, 저희 집에도 이게 정확히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이게 만능 소스라고 그래갖고 다들 이거 선호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통해서 음식을 만들기가 되게 쉬우니까요. 고기 안에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이제 재워둘 건데요. 이건 이제 누린내하고 감칠맛을 좀 더 내는 거라서.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은 굴소스를 뭐 볶을 때 넣거나 양념을 쓸 때 좀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예, 재울 때 쓰시게 되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밑간을 할 때도 굴소스를 사용하시면은 참 좋겠네요. 예. 아주 조금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따 볶을 때 간을 또 넣을 거니까 후춧가루도 좀 넣어주시고. 이게 조물조물 해주시면 돼요. 중국 음식은 그렇지 않아도 기름진데 무슨 기름이냐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이따 가열을 하니까 그 기름이 또 다 방출이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식에서는 이렇게 기름을 넣어갖고 여기다 재워놓습니다. 이런 고기가 좀 한결 원래 안심이 나서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중식이다 보니까 약간 중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재워놓으면 딱 가열을 할 때 볶을 때 이게 기름이 다 방출이 날아가고. 됩니다. 예. 그 더 육질이 부드러워지겠네요. 네, 감칠맛이 훨씬 더 좋아지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제 꽃빵을 꽃빵을 찌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찌기도 하고 튀기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물을 끓이고 있는데요. 끓는 물을 기준으로 해갖고 6분 정도 찌면 아주 맛있는 찐빵이 되는 겁니다. 찐빵, 꽃빵, 호빵. 이게 꽃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꽃빵인가요? 네. 이거를 이게 다 수제거든요. 손으로 다 말아내는 거라서요. 형태는 이렇게 돼 있지만 뭐 꽃처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꽃빵이라 하는데 옛날에는 사실 저희들도 다 직접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반제품을 저희들이 사다 쓰는 거죠. 왜냐면 요새는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 되는 것들은 보니까. 이제 인건비가 많이 높아지니까 사다 그렇죠. 쓰는 게 훨씬 저기해서 6분 정도. 6분 정도. 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지금 6개를 찌고 있는데 6개 중에 3개는 또 튀길 겁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꽃빵하고 바삭한 꽃빵을 같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자, 이제 그 꽃빵이 거의 다 된 것 같거든요. 네, 어머나. 꽃빵이 아주 탱글탱글하게 잘 됐는데요. 네. 이 옆에다가 이제 기름에 튀길 건데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혹시 뭔가를 튀길 때는 기름이 확실히 달아오른 상태에서 넣어야 되는 거죠? 꼭 그건 아닌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거의 다 안쪽에도 다 이렇게 쪄낸 거기 때문에 겉만 노릇해지면 돼요. 네, 그래서 동글동글 돌려가면서 색깔만 맞춰주시면 돼요. 왜냐면 가만 놔두면 밑에만 저기 되니까 한 번씩 돌려서 또 돌려서. 호빵은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렇게 튀겨서 먹게 되면 또 그 바삭바삭함이 네, 평소에 더 있잖아요. 안 먹어본 그런 맛이라서 아마 다들 좋아하실 겁니다. 자, 이 정도면 거의 비슷하게 된 것 같고요. 너무 하게 되면 이제 저게니까 자, 건져내고 받쳐서 찐빵도 찐빵이 중국말인데요. 아, 찐빵이 중국말인가요? 아, 찐빵. 잼빵. 아, 잼빵 그러면 잼이라는 건 진짜 리얼리 빵이라는 건 베스트. 뭐 최고다 이런 뜻이잖아요. 찐빵. 네, 최고 잼빵.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절반씩 가르고요. 자르고 이게 자르는 이유는요. 튀김하고 같이 곁들여 먹으려고 하는데요. 얘네들도 네, 바삭한 그런 소리가 나죠. 예. 이제 좀 순서상이긴 한데 사실은 하면서 같이 했는데 이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겹치는 거죠. 오. 얘네들이 움직이는 걸 봤죠. 움직이면 살아있네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 맛있겠다. 그래서 이제 볶도록 할 것인데요. 네. 간장이 좀 들어갈 거고요. 네. 양조간장, 치킨 스톡. 치킨 액상인데 요새는 이제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음식 만들 때 되게 편해지는 것 같아요. 예. 요거 있으면은 뭐 삼계탕 드실 때도 요걸 내면 맛이 더 좋아진다고 들었거든요. 조금 넣게 되면요, 그 닭 냄새 그 풍미가 훨씬 많이 나는 거죠. 예, 기름 이 정도면 내가 지금 고기하고 얘를 볶아야 되니까 조금 너무 많이 넣으면 부담되니까 이렇게 해서 먼저 원래 기양도 할 수 있는데 네. 기양은 조금 끓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양파 한 두 개 넣어도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버릇이고요. 옛날에 이런 코팅팬이 없었을 때는 그냥 팬에다가 볶게 되면 그냥 달라붙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습관이 되고 야채와 같이 넣으면 덜 달라붙어서 그렇게 했던 습관들을 했는데 조금만 넣어갖고 하겠습니다. 자. 살짝 겉면이 살짝 익게 되면은요. 여기다가 간장을 아주 조금만 넣어주세요. 감칠맛이 좀 훨씬 더 나고요. 돼지고기에 그런 군내라거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시고 돼지고기를 볶다가 양조간장을 넣게 되면은 잡냄새를 또 날려주고 네. 간도 더 알맞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망은 제일 늦게 볶을 거고요. 고기에 겉면이 다 익게 되면 이 친구들을 다 넣어주세요. 양파, 버섯, 죽순, 팽이버섯까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볶아주시고 골고루 이제 섞어주시면 돼요. 섞어주시면서 이제 간을 넣어주시는데 굴소스를 제가 밥 먹는 수저 같은 걸로 한 수저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숟가락 정도. 네. 예. 이렇게 그냥 삥 둘러서 한 군데만 놓지 마시고요. 네. 골고루 다 묻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네, 후춧가루는 조금 넣어주시면 흰색이거든요. 네. 하얀 후춧가루 조금 넣어주시고요. 검정은 향이 좋긴 하는데 음식만 넣으면 좀 지저분해 보여요. 색깔이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셰프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아까 양조간장도 좀 들어갔잖아요. 네. 들어갔는데 간장 그 종류가 시중에 판매량이 워낙 많아서 또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팁이 혹시 있나요? 좀 양조 간장이 좀 좋은 것 같고요. 네. 질소 함량이 높은 게 훨씬 감칠맛을 많이 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한숨 죽을 정도는 아니면 이 정도 비슷하게 왔을 때, 네, 왔을 때. 골고루 섞였을 때 피망을 넣어주시면 돼요. 또 이제 섞어주시면 되고요.
또 셰프님께서 이 굴소스와 뭐 이런 거를 간단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저도 충분히 집에서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신경만 조금 쓰고 집중만 하시면은 이게 그 쉽게 배울 수 있는 거고요. 네. 여기 아까 그 액상 치킨 스탁을 좀 넣었는데요. 이것도 맛을 감칠나게 만드는 건데 액상일 경우는 이 재료에 소스가 쉽게 잘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맛을 더 한층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액상 말고 이렇게 큐빅 모양으로 돼서 네. 이렇게 부셔서 먹는 걸 많이 봤었거든요. 이게- 뭐 맛이 차이가 특별히 있나요? 이게 차이는 거의 없지만은 쓰기가 훨씬 편한 거죠. 아, 참기름은 중식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그런 요소인데요. 이거는 이제 삥 둘러줘가지고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려주면 윤기 나는 역할, 중식의 상징적인 요소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윤기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 이걸 이제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재료가 다 한숨 죽지 않을 정도, 이 정도면은 약간 살아있는 듯한 느낌에다가 이게 제일 맛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피망이 많이 안 들어가 있고 양파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피망 고추잡채의 맛을 얘네들이 더 돋궈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들어가 있는 저런 반제품 소스를 할 수 있는 뭐 치킨 스탁이나 양조간장, 그 다음에 굴소스 같은 걸로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또 접근성을 갖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같이 곁들여 먹을 거니까 조금 옆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리는 이렇게 마파두부나 그런 요리는 이렇게 펑퍼짐하게 하지만 이런 요리들은 좀 높게 쌉니다. 전 가장 좋은 거는 정말로 간편하게 집에서도 이 중국 음식, 이 고추 잡채를 최고의 또 맛을 낼 수 있는 또 비결을 알려주신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요리 실력도 뽐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쉽게 그렇죠, 예. 좋죠. 또 자기 정성도 들어갔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만들기는 쉽지만 화려한 별식으로 최고인 고추 잡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집에서도 손쉽게 만드는 고추 잡채,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재운 돼지고기를 볶을 때 양조간장을 넣어 볶아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돼지고기의 잡냄새가 말끔히 사라지고 간도 맛있게 쏙쏙 스며든다는 사실. 아삭한 채소와 고소한 돼지고기의 환상 조합. 고추 잡채로 근사한 일품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